1. 그림은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파장이 서로 다른 빛이 도달하는 수심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녹조류와 홍조류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적색광과 청색광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네, 우선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은 A가 녹조류가 되고요. B가 홍조류다. 그리고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적색광,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서는 파란색이 더 파장이 짧아서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니은이 청색광이고 그다음에 기역이 적색광이다. 자, 보기를 봅시다. 파장의 길이, 기역, 파장의 길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 그죠? 기역, 적색광이 더 길기 때문에 얕은 곳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 A는 적색광을 반사하여 광합성에 이용한다. 자, 이 도달하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니은은 일단 틀렸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려면은 적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한다가 돼야 되고, 디귿, B의 몸은 니은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어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홍조류는 뭐 여기 써놨지만 홍색,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파란색은 서로 다른 색이죠. 보색 관계라 그랬고, 같은 색깔이 아니다. 광합성을 이용한 색깔은 흡수하는 거고, 이용하지 않는 색깔은 이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색깔은 아니다. 리을, 해조류는 바다 깊이에 따라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식하는 종류가 다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미음, 수심이 깊어질수록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많아진다. 여기 보면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자, 얕은 곳에는 세 종류가 다 있는데 깊은 곳에 가면 홍조류밖에 없으니까 깊어질수록 종류는 적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비읍, 빛의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적어서 투과력이 강하다. 자,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적은 건 맞는데 그러면 투과력이 약해서 얕은 곳까지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시옷,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이고 김은 홍조류이다. 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응, 해조류는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로 뿌리, 줄기, 잎 등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 정리할 때 했는데 원핵 생물이 아니고 원생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어 하나 살짝 바뀌어 있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 옳은 것은 기역, 미을, 비읍이 돼주시면 되겠다. 자,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보기 하나씩 봅시다. 온도는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는 이제 환경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생물적 요소는 그냥 우리 사람과 같은 다양한 생물들을 뜻한다. 자, 그래서 기억 온도는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버섯은 생산자, 세균은 분해자이다. 자, 버섯 분해자에 속하죠. 분해자에. 자, 물론 이제 세균도 일부 생산자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버섯하고 뭐 대부분의 세균은 분해자로 쳐야 되니까 여기서는 닌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 생태계 내에 서로 다른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종으로 따지면 여러 종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 리을, 개체군은 여러 종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개체군의 정의가 한 종의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생물들,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했으니까 리을은 틀렸고, 자, 미음,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 자, 가뭄, 날씨가 영향을 받은 거죠. 날씨 때문에 벼라고 하는 생물 양이 감소했으니까 기역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기역을 참고로 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작용. 그래서 네 맞는 말이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 끼치는 거는 작용이라 그랬다. 자, 비읍,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들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그림에서 한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이 개체들 사이에도
무조건 생물과 생물 사이에 뭔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요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는 요건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군집 내 상호작용 요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개체군 안에서냐, 이건 이제 개체들끼리, 그 다음에 이건 개체군 사이,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비읍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생태계 안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그냥 흐른다. 그래서 시옷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생태계의 구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을 고르면 1. 생태계는 무기환경과 개체군으로 이루어진다. 2. 생산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합성한다. 3. 균류는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이다. 4. 생물 군집 내에서는 먹이 관계가 존재한다. 5. 생산자와 분해자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1번 생태계는 환경을 보통 무기환경이라고 하니까 환경과 개체군으로 이루어진다. 뭐 틀린 말, 개체군이 어차피 생물을 뜻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다. 뭐 여러 개체군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겠다만 개체군으로 이루어진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번 생산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합성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라고 하지.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균류는 세균을 포함한 미생물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균류가 너희 곰팡이 생각하면 쉬워. 곰팡이. 근데 이제 물론 넓은 의미로는 세균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균류는 그냥 곰팡이와 같은 애들을 뜻한다고 하면 이거 다세포 생물이니까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좀 틀렸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 4번 생물 군집 내에서는 먹이 관계가 존재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군들 사이에 뭐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사이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5번 생산자와 분해자는 독립영양생물이다. 자, 생산자는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니까 독립영양생물이지만 분해자는 종속영양생물이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니까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바르게 된 거 고르라고 하면 1번과 4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다. 각 적응현상의 요인을 쓰시오. 자,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 굽어져 한다. 이거 우리 굴광성이라 그래서 빛이 비추는 방향이 영향을 끼친 거지. 그러니까 넓은 범주로는 빛이 될 거고, 세부적으로 쓰면 빛이 비추는 방향이 영향을 끼친 거고, 자, 은행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군다. 자, 낙엽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온도가 영향을 끼치는 거다. 자, 사슴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다. 여기 뭐 이미 나와 있지만 빛이지. 빛 중에서도 이제 그 일조 시간이 그 번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을 낳는다. 자, 단단한 껍질을 갖는 알을 낳는 이유는 바로 그 단단한 껍질이 그 사막에서 수분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 또는 수분이
그런 행태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꾀꼬리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슴과 마찬가지로 빛에서 일조 시간이 이런 번식, 우리 교과서 정리할 때 나왔지만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새들은 봄철에 번식을 주로 한다. 자, 토끼는 주로 봄에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조 시간이 길 때 이제 성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는 것 때문에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자,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출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 낙타가 사막에 사는 애니까 물이 또 영향을 끼친 거겠지. 그래서 최대한의 물의 손실을 줄이고 물이 빠져나가는 걸 줄이려고 적응한 결과 이런 특징을 갖게 됐다. 자,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다. 자, 털이 나 있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툰드라가 저 고위도 지방,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식물들은 결국 체온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이제 털이 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거는 온도가 영향을 끼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백나무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이거 우리 동백나무가 이제 대표적인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상록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수, 이것도 온도가 영향을 끼친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엽 떨어뜨린 애들과 달리 큐티클층도 두껍고 이제 뭐 삼투압도 좀 높여서 어느 정도 낮춘 다음에 이제 추운 겨울을 나는 거, 온도가 영향을 끼친 거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많다. 자, 이거는 이제 고산지대일수록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희박한 곳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적응한 결과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철새나 어류는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오는 철새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더 추운 고위도 지방은 겨울에도 더 추우니까 그나마 덜 추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겨울을 나고 이동한다. 그래서 온도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은 저수 조직이 아니라 잎입니다. 이거 못하고요. 발달하고 잎이 가시로 변한다. 자, 이건 이제 물이 영향을 끼친 거지. 우리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 건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선인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자,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와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가 서로 몸의 크기나 형태, 색깔이 다른 거. 그래서 여름형, 봄형, 그래서 여름형이 봄형보다 몸이 더 크고 그 호랑나비 무늬도 더 뚜렷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지. 이것도 온도가 영향을 끼친 사례다.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 가와나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서식하는 잎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가를 보게 되면 가는 나에 비해서 잎이 더 두꺼운 걸로 보아서 우리가 양엽이고 나는 음엽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그루의 나무에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양엽은 기본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거에 적응이 이제 돼 있어서 이제 잎이 두꺼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다 그러면 윗부분이 좀 빛의 세기가 강할 테니까 윗부분에는 이제 양엽이 발달할 거고, 아래쪽은 이제 빛의 세기가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을 이제 하층부라고 하는데, 아래쪽엔 아무래도 음엽이 발달할 것이다. 물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나타나지만 한 나무에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양엽과 음엽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양엽이 두꺼운 이유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듬성듬성 되어 있는 부분을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양엽은 빛의 세기가 강한 거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발달돼 있어서 잎이 더 두꺼운 거고, 음엽은 그에 비해서 약한 빛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약하니까 그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발달하지 못해서 잎이 좀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음엽은 약한 빛에 적응하다 보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잎이 얇은 대신에 이제 잎이 좀 넓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 양엽은 반대로 또 폭은 또 좁다.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였다. 방금 얘기한 부분이고, 자, 니은. 가는 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상층부보다 빛을 적게 받는 하층부에 많이 분포한다. 자, 방금 전에 강한 빛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많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 디귿. 가 나와 같은 적응 현상에 영향을 준 환경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적응 현상은 상록수 잎의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한 것이 있다. 지금 이 양엽과 음엽, 이 두께 차이에 영향을 준 거는 결국 빛의 색인데, 상록수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상록수가 이제 겨울에 잎을 떨구지 않고 겨울을 나는 그래서 겨울철에도 잎이 파란색 잎이 달려 있어서 상록수인 건데, 그러니까 그 상록수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운 거는 사실 이제 이게 온도의 영향을 받은 거다. 상록수라는 말 자체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추운 겨울에 잎을 떨구지 않고 거기에 적응한 결과 잎을 떨구지 않고 이제 농도 조절해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가 영향을 준 거라서 이 가나와는 좀 다른 환경 요인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고, 리을. 가와 나는 양지식물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양지식물에서도 윗부분과 부분에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양지식물에서는 양엽, 음지식물에서는 음엽이 또 이렇게 발달하는 또 식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양지식물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겠고요. 미음. 가는 나보다 큐티클층이 덜 발달되어 있다. 여기 뭐 상록수에서도 나오지만은 큐티클층이 이제 여기 표피에 우리 나뭇잎을 봤을 때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 보이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큐티클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양엽이 뭐 음엽보다도 일단 큐티클이 더 발달되어 있다. 물론 이제 요 온도 요 상록수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양엽이 좀 더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읍. 가는 나에 비해서 폭이 좁고 두껍다. 자, 두꺼운 거는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엽이 좀 폭이 좁은 편이다. 그래서 비읍이 맞는 말이 돼서, 자,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비읍 이렇게 세 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여우, 가에서 달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다는 각각 북극여우, 사막여우, 온대여우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여우 얘기 나오면은, 자, 고緯도 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지기 때문에 같은 여우라 하더라도 몸집이 커지고 말단 부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다가 이제 북극여우고, 그다음에 나가 온대지방 여우, 그다음에 가가 이제 사막여우. 그래서 그러니까 고緯도로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말단 부위, 몸의 끝부분들은 열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기억. 나는 온대여우이다.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맞는 말이고, 자, 니은. 다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지므로 추운 곳에서 체온 유지가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 요 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이게 뭐냐면은 결국 부피분의 표면적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몸집이 크면 사실 부피가 큰 거야. 근데 이제 말단 부위가 작으면 말단 부위가 발달할수록 이 표면적이 넓어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는 말단부가 작으면 표면적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극여우는 부피는 크고 표면적은 작기 때문에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지. 그래서 커짐으로가 틀린 말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요거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디귿.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은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촉진된다. 자,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은 결국 이 말단부하고 관계가 있거든. 말단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단부가 발달할수록 열의 방출이 많은 거니까 오히려 사막여우가 더 촉진이 될 거다. 왜냐면 더운 환경이니까 열을 빨리빨리 방출해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가보다 다에서 촉진된다. 틀린 말이 되겠고, 리을. 사막여우는 몸에서 방출되는 열의 양이
북극여우보다 상대적으로 방금 얘기 크지. 사막여우는 말단 부위가 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방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리을 틀린 말이 되겠고, 미음 북극여우와 사막여우가 동일한 추운 환경에 있을 경우 북극여우가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할 것이다. 자, 이거 틀린 말이지. 왜냐면은 북극여우는 이미 추운 환경에 적응이 돼 있는 애야. 근데 사막여우는 더운 환경에 적응이 돼 있는 애인데 추운 환경에 데려다 놓으면 이 쉽게 말하면 체온변에 더 민감한 거지.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갔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서 체온을 더 많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막여우가 동일한 환경, 추운 환경이라면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해야 된다. 그래서 미음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결국 기억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같은 온도 조건에서 식물 기억과 니은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표는 식물 A와 B의 광포화점과 보상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그래프 보면 기억이 우리 알다시피 이제 양지식물의 어떤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니은이 음지식물이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광포화점과 보상점이 나와 있는데, 자,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비해서 광포화점, 보상점이 다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은 A하고 B 중에서 B가 A보다 광포화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B가 양지식물이 되겠다. 그럼 보상점도 당연히 음지식물 A보다는 높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럼 B가 결국 기억을 뜻하고요. 기억이 B가 되겠고 니은이 A가 되겠다. 자, 기억 B의 보상점은 A와 같다. 자, 양지와 음지가 보상점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호흡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호흡량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 그래프 시작점에서 쭉 그어주면 돼. 그러면 결국 거기서 이 0인 축까지 요 높이만큼이 호흡량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긴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이제 음지식물 호흡량은 그 음지식물 그래프 시작점에서 쭉 그어주면 거기서 0인 축까지 높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는 호흡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가 양지식물이니까 A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많다가 돼줘야 돼서 닌 틀렸고, 자, 디귿 빛의 세기가 5로 지속이 된다면 A는 B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만약 빛의 세기가 5라고 한다면 지금 한 요쯤 되겠지.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기억 B가 여기가 지금 보상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6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 B의 보상점은 6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 B 입장에서는 보상점이 6인데 그거보다 작은 5의 빛을 비춰주게 되면, 자, 보상점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고 보상점보다 빛이 약할 때는 광합성보다 호흡을 더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는 B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계속 호흡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말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A는 보상점이 2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빛, 5만큼의 지금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보상점보다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거는 A가 되겠다. 음지식물인 A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됩니다. 리을 기억식물은 빛의 세계에 관계없이 니은 식물보다 총 광합성량이 많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호흡량은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많은 게 맞는데 무조건 맞는데
빛의 세기에 따라서 총광합성량은 오히려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그래프의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양지식물 그러니까 기억이지 기억이 이만큼이고 니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니은의 호흡량은 그러니까 호흡량이 이만큼이라면은 니은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호흡량이면 거기서 이 그래프까지 높이가 총광합성량이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빛의 세기가 요만큼이다. 우리 요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니은 입장에서 총광합성량은 이만큼이 돼. 근데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호흡량이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빛을 비춰줬을 때는 호흡량은 이만큼이 되거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총 광합성량은 요만큼인 거란 말이지. 요만큼.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비교했을 때 이 값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무조건 총광합성량이 더 많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약한 빛일 땐 오히려 음지식물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를 틀렸다. 미음, 기억식물과 니은식물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순광합성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광합성량이야. 근데 호흡량은 양지든 음지든 항상 일정해. 그러면 순광합성량이 증가하려면 총광합성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양지든 음지든 음지 같은 경우에 요기 기준으로 광포화점, 양지는 요기 기준, 광파점 기준으로 그거보다 빛이 세지면 광합성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광합 여기서 말하는 광합성량이 총광합성량이거든. 그러니까 총광합성량이 어느 빛의 세기 이상이면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이 계속 늘어나진 않지. 광포화점까지는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는 순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읍도 틀렸다. 자, 비읍 기억식물과 니은식물의 생물량 증가량은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과 같다. 자, 우리가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이 순광합성량 또는 순생산량이 되는데 이 순광합성량 안에 뭐 피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낙엽 고사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있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생장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리진 않지만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건데 순광합성량은 피식량이라는 거, 낙엽 고사량이라는 거, 생장량이라는 걸 다 더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생물량 증가량은 생장량하고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생물량 증가량은 단순히 순광합성량보다는 장이 작아야지.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래서 옳은 표현은 여기서 디귿밖에는 없겠네요. 자, 8번 다음은 계절에 따른 식물 삼투압의 변화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자, 삼투압을 변화시켜서 겨울을 난다. 온도가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라 그랬지. 그래서 삼투압이 높으면 자, 어는 점이 낮아져서 겨울철에도 잘 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투압은 그냥 세포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은 세포 내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겨울철에는 포도당의 농도가 지금 높지. 그래서 삼투압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광합성이 활발한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야. 포도당을 결합시키면 녹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이 좀 작은 분자, 저분자라고 보면 되고,
녹말은 그 포도당이 수백 개가 결합한 고분자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겨울철이 되면 그 녹말을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면 삼투압이 높아진다. 자, 보기 기억. 온도가 식물에게 영향을 준 작용의 예다. 맞다 그랬죠? 니은 추운 겨울에는 포도당의 양을 늘려서 체내 농도를 높인다. 방금 얘기했지. 농도가 삼투압을 뜻한다. 자, 디귿 삼투압이 올라가면 어는 점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추운 겨울이 되면 식물 세포 내 포도당분의 녹말 값이 증가하여 삼투압이 증가한다. 자, 그래프에 보면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녹말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엔 오히려 이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고, 미음 위와 같은 현상은 모든 식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낙엽을 떨어뜨리는 식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아니고 상록수라고 하는 식물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틀렸고, 비읍 겨울에 세포의 삼투압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어는 점을 낮추는 거라 그랬지. 어는 점을 낮춰서 쉽게 얼지 않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총 생산량이 각 과정으로 소비된 비율을 나는 이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각 과정으로 소비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가는 지금 생산자라고 했고 나는 1차 소비자라고 했는데 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예를 들어서 생산자의 총 생산량. 자, 이 총 생산량이 총 광합성량과 같은 말이야. 총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하면 거기서 생산자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소비하는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 순생산량 또는 순광합성량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순생산량 안에 이제 뭐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피식량, 그다음에 뭐 분해자로 이동하는 양이겠지. 뭐 낙엽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죽는 낙엽 고사량.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장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를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상대값을 자, 우리가 총 생산량을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지금 그 중에 40%가 지금 호흡량이란 얘기고, 피식량은 15 정도 된다는 얘기고, 낙엽 고사량이 15, 그리고 생장량이 30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생산자의 피식량이 1차 소비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섭식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은 비율로 늘려놓은 것 뿐이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이제 섭식량이 되는 거고, 그 섭식량 중에 일부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호흡량으로 소비가 되는 거고, 또 1차 소비자들 중에 일부는 또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겠지. 피식량. 그 다음에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자연적으로 죽어서 뭐 이거 분해자로 또 이동하는 거겠지. 자연사량, 그리고 이제 뭐 배출량, 그 나머지를 이제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고, 2차 소비자도 이거랑 동일한 패턴. 그래서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1차 소비자의 피식량이 이제 2차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생산자의 총 생산량분의 순생산량은 5분의 3이다. 자, 지금 생산자의 총 생산량을 100이라고 보면 순생산량은 거기서 호흡을 뺀 거니까 총 생산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순생산량은 100에서 40을 뺀 60 해서 5분의 3이 되겠네. 자, 니은 A는 2차 소비자의 세포호흡으로 소비되는 양이다. 자, 지금 요 나는 1차 소비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차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요 A가 이제 호흡량이긴 한데, 여기서 요거가 되겠죠, 요거. 그래서 어쨌든 1차 소비자의 호흡으로 소비되는 양이 되겠고, 디귿 생산자의 총 생산량 중
15%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자,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결국 생산자의 피식량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생산자 전체 중에 15% 정도가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고, 리을 가에서 최종적으로 분해자로 이동하는 물질은 고사 낙엽량뿐이다. 자, 생산자에서 직접적으로 분해자로 이동하는 거는 낙엽 고사량이긴 한데 생산자의 피식량이 1차 소비자로 가면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결국 분해자로 이동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따졌을 때는 낙엽 고사량만 이동하는 건 아니다. 생산자의 피식량도 일부는 결국 분해자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음 이 생태계에서 시간이 지나도 가의 호흡량은 일정하다. 자, 생산자니까 이제 숲이라고 한다면은 1학년 때는 안 배우는데 이 숲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하거든. 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뭐 풀밭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키가 작은 나무들, 그 다음에 뭐 양수림, 음수림 이런 식으로 쭉 변해가는데, 그 숲 전체가 이제 하나의 군집인데, 그래서 군집이 천이 변해갈 때는 호흡량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의 호흡량은 일정하다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만 골라주시면 돼요. 10번 그림은 어떤 군집에서 생산자의 시간에 따른 유기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생장량, 순생산량, 총생산량 중 하나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생산자들의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총 생산량에서 자, 호흡으로 사용되는 양, 즉 호흡량이 있을 것이고, 그 호흡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순생산량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순생산량 안에는 뭐 이게 이제 생산자니까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피식량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낙엽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니까 즉 분해자로 이동하는 양에 해당되는 낙엽 고사량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장량이라고 해.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가장 큰 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이 순생산량일 것이고, 그 다음에 생장량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억이 총 생산량 또는 총 광합성량을 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순생산량, 그리고 디귿이 이제 생장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기억, 니은은 총 생산량이다. 순생산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 자, 니은, 고사량과 낙엽량은 디귿에 포함된다. 자, 고사량과 낙엽량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순생산량에 포함돼. 그러니까 니은에 포함돼야 되겠다. 그지? 틀렸고, 자, 디귿, 이 군집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자, 우리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량이니까 이걸 바꿔서 쓰면 총 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뺀 게 호흡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억 그래프가 총 생산량이고 니은 그래프가 순생산량이니까 여기서 요 두 그래프의 차이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결국 호흡량이다. 따라서 T1일 때 호흡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T2일 때는 이만큼이 되니까 T2일 때가 호흡량이 더 많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표는 네 가지 생태계를 특정 시점에서 조사하여 각 영양 단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의 에너지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생태계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거 보기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 자, 기억, 가는 다른 생태계에 비해서 종의 다양성이 높다. 우선 여기 생산자 1차, 2차, 3차가 다 가나다라 생태계가 다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도 종이 여러 종이 있을 것이고 2차 소비자도 종이 여러 종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에서 종의 수를 알 수가 없거든. 우리가
종다양성이라는 건 종의 수가 많고 그 종들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은 건데 지금 이거는 이 영양 단계들 전체의 그 에너지 양을 뜻하는 거지 뭐 개체 수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의 수가 몇 종인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누가 높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자, 니은 나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안정된 생태계이다. 자, 이게 지금 에너지 양을 나타낸 거니까 나 생태계 우리 일반적으로 에너지 양을 이렇게 영양 단계별로 쌓아 올렸을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보통 이렇게 감소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형태 띄어. 에너지 피라미드인데 이게 피라미드 형태를 띌 때가 안정된 생태계란 말이야. 그럼 지금 보면은 나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거든. 따라서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디귿 다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50%이다. 자, 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우리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 영양 단계의 총 에너지 분해에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곱하기 100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1차 소비자니까 현 영양 단계가 1차 소비자고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140이고 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총 7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50%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리을 라는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고 있는 단계를 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에너지 피라미드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라를 보면은 생산자보다 오히려 1차 소비자 에너지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양보다 1차 소비자의 지금 에너지양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생태계 균형, 평형이 깨졌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만 현재는 깨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중 하나이며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지금 빛에너지가 10만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 9만은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 중에 만이 유입이 될 거고 그 빛에너지가 처음 유입되는 영양 단계가 생산자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나가 그러면 1차 소비자, 다는 2차 소비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얘기했지만 유입되는 에너지 양과 빠져나가는 에너지 양의 합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 생산자 기준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3개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합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5,500, 3,500 나갔으니까 이쪽, 즉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1000이 될 것이고 그럼 1차 소비자는 1000 에너지를 얻어서 자, 위로 나가는 거 다 호흡으로 나가는 겁니다. 호흡으로 600만큼 나가고 분해자로 이동하는 게 200이니까 또 2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양 2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생태계에서 2차 소비자가 가장 최종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200이 전부 150으로 이제 호흡에 의해서 나가고 50은 또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자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해자는 그 각 영양 단계로부터 결국 사체나 이런 배설물로부터 그 에너지를 얻어서 결국 그걸 호흡으로 다 방출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다 방출이 된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기억 가는 생산자이다. 맞고. 자, 니은 기억을 통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1000이다. 맞네. 자, 디귿 니은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자, 열 에너지다. 우리 이 호흡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맞지만은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낙엽고사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각 영양 단계에서 분해자로 이동할 땐 이게 사체나 배설물이니까 유기물 형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너지로 얘기하자면은 유기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로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분해자가 최종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개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표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A부터 D까지의 영양 단계별 생물량,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각각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자가 빠졌네. 고르시오. 자, 우선 우리가 이 각 영양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 뭐 생물량도 나와 있고 에너지량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량 감소하거든. 그러니까는 결국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B 2000을 갖고 있는 얘가 생산자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적은 200을 갖고 있는 D가 1차 소비자, 그리고 30C가 2차 소비자, 마지막 6을 갖고 있는 A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량 갖고 판단하면 되고, 그래서 기억 A는 2차 소비자이다. 3차 소비자라 그러니까 틀렸고, B는 생산자이다. 맞고, 디귿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줄어든다. 자,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은 효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랬거든. 자, 그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을 때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 자, 여기서 지금 생산자는 그 전 단계가 태양 에너지인데 유입된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구할 거고, 자, 우리 1차를 구해보면은 1차 DJ 전 단계가 생산자니까 생산자의 에너지량 2000, 1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 200 곱하기 100 해주면 10%가 나오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가 1차니까 1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 200분의 2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 30 곱하기 100 해주면은 15% 나오고요. 3차는 그럼 2차가 지금 에너지 30이니까 30분의 그 다음에 6 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거 20%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돼? 오히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부러 에너지량을 조금 다르게 줘서 효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를 줄 수도 있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리을 C와 D는 자 1차와 2차 사이잖아. C는 2차고 지금 D는 1차니까 보통 우리가 2차는 동물로 따지면 육식동물, 1차는 초식동물이니까 서로 잡아먹는, 2차가 1차를 잡아먹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식과 피식 또는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하죠. 포식은 이제 잡아먹는 것, 피식은 잡아먹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2차와 1차 사이의 관계는 포식과 피식 관계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림은 식물 군집에서 에너지양 기억에서 디귿 사이의 관계를 표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양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생장량, 순생산량, 총생산량 중 하나이고 표에서 에너지양은 모두 상대값이다. 자, 이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우선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 기억이 뭐 총생산량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니은이 이제 순생산량이 되고요. 그 생산량 안에 이제 분해자로 이동하는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생산자니까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피식량, 그리고 그 나머지를 생장량이라고 한다. 자, 우리 그 보기를 보면은 생산자의 기억은 1000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총생산량을 1000이라고 보면 니은 순생산량이 400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0이다. 생장량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흡량이 얼마다? 60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자, 생산자의 고사 낙엽량은 250이다. 자, 순생산량이 400인데 그 중에서 고사 낙엽량하고 피식량만 있는 거거든. 생장량이 0이니까 고사 낙엽량이 250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결국 피식량이 15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 피식량 150이 이게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에너지량만 따로 이렇게 써보면, 자, 1차 소비자는 생산량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먹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섭식량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곧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0인 거지. 150. 150. 그럼 마찬가지 1차 소비자도 그 150 중에 일부는 호흡량으로 이제 결국 열 에너지로 빠져나갈 것이고 1차 소비자들 중에 일부도 이제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겠지? 그게 이제 피식량이야. 그리고 뭐 얘네들도 죽는 게 있으니까 자연사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소비자부터는 먹기 때문에 배설물, 배출하는 게 있겠지? 배출량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나머지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보기에서 보면은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30이다. 즉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식량만큼이 2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거니까 요게 3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은 총 생산량이다. 맞지? 자, 니은 생산자의 호흡량분의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양은 4분의 1이다. 자, 지금 생산자의 호흡량이 600인 거 알았지? 생장량이 0이기 때문에 600이고 그 중에서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양이 피식량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150이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네요. 자, 디귿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3배다. 자, 지금 보면 결국 생산자의 에너지 총량이 1000이었는데 그 중에서 피식량에 해당되는 150이 1차 소비자로 간 거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는 결국 피식량에 해당되는 30만큼이 간 거지. 자, 그럼 여기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5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그러면은 이거 15% 나오네.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차의 전 단계가 1차니까 150분의 30 곱하기 100 해주면은 결국 이거 5분의 1이 20%가 나온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보다 높긴 하지만 3배는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5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경로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생태계 안에서 물질은 순환을 해. 그러나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서 흐른다라고 했어.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돼. 물질은 외부에서 공급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은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 A는 지금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 생산자로. 그러니까 이 경로 A가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경로가 되는 거고 실선 B는 그 생태계 안에서 물질이 순환하는 경로를 지금 나타낸 거다. 자, 기억. 경로 A는 에너지의 이동 경로다. 그렇지.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를 지금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 점선이 에너지 이동 경로라 그랬어.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거는 여기서 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생물적 요인이고 대기물 토양이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이 그림과 상관없이 맞는 말이고. 자, 디귿 경로 B는 자, 아까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그래서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생태계 가와 나에서 각 영양 단계 에너지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에너지양 피라미드이다. A부터 C는 각각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에너지양 피라미드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이 감소하니까 여기서 C가 생산자인 거는 뭐 가와 나 똑같고 B는 1차, A는 2차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기억, 에너지 이동은 C에서 A로 이동한다. 에너지는 하위 영양 단계, 생산자에서부터 1차, 2차 소비자 쪽으로 이동하니까 C에서 A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자, 니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나보다 가에서 높다. 자, B, 그러니까 가에서 지금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1000 에너지가, 그 다음에 현 단계는 10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10%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나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 B를 보면은 전 단계가 1000, 현 단계 1차 소비자 150만큼 에너지 갖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은 15%가 나오지? 당연히 나보다 가해서 높다가 틀린 말이 되겠네. 나가 더 높아야 되니까. 자, 디귿. 곰팡이는 C에 해당된다. 자, 곰팡이는 분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C는 생산자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 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총 생산량을, 나는 이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일단 가는 이제 생산자니까 우리 그 생산자에서 총 생산량은 이제 총 광합성량하고 같다 그랬고, 그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즉 요 X에 해당되는 걸 뭐라 그래? 순 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럼 그 순 생산량 중에 일부가 1차 소비자에 이동하는, 즉 기억이 피식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자의 피식량만큼이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거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이 섭식량은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먹어서 이제 에너지를 얻었으면 그 중에 일부는 호흡으로 내보내게 되고, 또 일부는 또 이제 2차 소비자로 또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리고 뭐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죽어서 분해자로 또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부터는 이제 먹었기 때문에 배설물, 배출하는 양이 있어. 그럼 그 나머지가 이제 생장량이 되는데, 1차 소비자에서 여기 배출량을 재는 나머지를, 이 니은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동화량이라고 한다. 자,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그렇지. 여기서 지금 기억이 피식량인데 그 피식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 전체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니은은 동화량이라고 해서 섭식량 중에 배출량을 제외한 거니까 당연히 기억이 니은보다 커야 되고요. 자, X는 순생산량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호흡량은 같다. 자, 지금 이게 그림상 그냥 같은 비율로 늘려놓은 것 뿐이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생산자로 따지면 이 피식량 안에 포함된 거야. 따라서 호흡량이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